지난 18일 서울의 한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물맛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를 찾은 경찰은 또 다른 직원 1명이 무단 결근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선 다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중태에 빠진 피해자 1명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직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의문만 남을 뿐입니다. 네, 용의자가 숨지면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범행 동기가 좀 나온 겁니까? 네, 경찰이 같은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강모 씨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인사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입니다. 문제의 생수를 마신 뒤에 의식을 잃은 2명은 모두 강 씨와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상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의 경우에 강 씨의 인사권을 가진 간부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강 씨를 수차례 나무랐고 최근에는 회사의 일부 직원들에게 강 씨가 계속 이런 식이면 지방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강 씨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복수심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계획 범죄란 얘기가 되는데요. 대낮에 이제 60명 정도 근무하는 사무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강 씨는 사건 다음 날인 19일 오후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 씨의 집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됐고 네. 강 씨의 휴대전화 등에선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의 원료로 쓰이는 무색의 독성 물질을 검색한 흔적들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해당 독성 물질과 관련한 논문까지 찾아본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사건 발생 시각은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네. 경찰은 강 씨가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이 마시고 있던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이 이제 먹었다는 생수병 여기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이 안 됐다고요. 네, 어제 나온 국가수의 1차 감식 결과인데 피해자들이 마셨다는 생수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생수병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취재 결과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 강 씨가 보였던 이상 행동들인데 회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이 마시던 생수병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예. 강 씨가 갑자기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 생수병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관심을 분산시킨 뒤에 범행에 쓰인 생수병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긴데 실제 숨진 강 씨의 집에서 발견된 생수병에선 해당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네. 경찰은 강 씨 집에서 발견된 생수병이 피해자들이 마신 것과 같은 것인지 대조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사건 당일 오후 6시에 퇴근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3시 귀가할 때까지 강 씨의 추가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고 용의자도 숨진 상황에서 혐의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생수병에선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예.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중태에 빠진 40대 간부급 남성의 혈액에선 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예. 특히나 강 씨는 지난 10일에도 한때 회사 숙소의 룸메이트였던 직원을 상대로 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에도 해당 직원이 마신 탄산음료 병에서 이번 범행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었습니다.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회사는 왜 이전에라도 재빨리 신고를 안 한 건가요? 네, 지난 18일 직원 2명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정작 경찰에 신고를 한 건 회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려간 병원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사건의 경우에도 회사는 문제의 음료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음료 제조업체 측의 설명을 들었지만 네.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제 저희가 네.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문틈 사이로 A4 용지 절반 분량의 입장문만 건넸는데 직원들도 뉴스를 보고 새로운 내용을 안다. 코로나19 이후에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취재할 대상이나 정보가 없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3명의 직원이 범죄 피해를 당한 건데 회사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